안녕하세요, 학신입니다. 전자공시 재무제표 테이펙스 재무제표에 대한 것들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연결 재무제표, 요약 재무제표. 얘들은 연결과 별도를 하더라도 유동자산 665억이지, 별도 유동자산 640억이지, 매출 1078억이지, 연결해도 1100억이지, 한 30억 차이 나니까, 1000억에 30억이면 한 3%밖에 차이 안 나니까 연결이나 별도나 묶어서 한 방에 가겠다. 자, 그러면 재무제표에 관한 큰 거를 보다 보면 자산이란 말이 있고 부채란 말이 있는데, 자산은 빚도 부채도 자본도 포함된 거를 자산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자산 앞에 유동 붙은 거는 1년 안에 바꿀 수 있는 자산을 유동자산, 비유동자산은 1년 안에 바꾸기 힘든 자산을 비유동자산, 뭐 주식 펀드 1년 미만짜리 들면은 유동자산, 1년 이상 걸리면은 비유동자산, 건물 땅 이런 거는 1년 안에 팔리기 힘들다 그래서 비유동자산, 뭐 그런 거 돼 있지. 빌려준 돈 마찬가지, 부채도 마찬가지. 유동부채는 유동이 붙으면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 비유동이 붙으면 장기성 부채, 자본금은 액면 곱하기 주식수, 기타 불입 자본금, 다른 말로 자본 잉여금이라고 하는데, 요거는 액면가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금액, 그리고 주식수, 이익 잉여금은 이익이 나와서 쌓아두는 곳, 여기서 배당이 나간다. 합치면 자본 총계, 지배기업 소유지분, 지배기업은 내가 어떤 A라는 회사의 지분을 70% 가지고 있으면 70%만큼은 내 지배 소유지분, 30%는 비지배, 지배할 여력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 자, 매출,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본 주당순이익, 이렇게 매출액은 총 팔았는 것들, 그리고 영업이익은 원가 빼야 되고 판관비 때 빼면은 그 영업이익이 나오고, 영업이익에서 기타 수익, 기타 비용, 금융수익, 금융비용, 그리고 세금까지 딱 띄면 당기순이익이 나온다. 당기순이익에서 주식수를 나누면은 기본 주당 순이익이 나오고, 그 다른 말로 영어로 EPS라고 하는데, 거기에 나오면은 지금 주가, 시총이 아니지, 주가에서 나누기 EPS를 하면은 PER이 나온다. 자, 이렇게 했는 거를 주석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면은 회사 지배기업 테이펙스는 94년에 포장용 OPP 테이프 전자소재 테이프 제조 판매를 목적으로 설립되었고, 경기도 화성 양감면에 공장이 있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자본금은 37억짜리, 그 중에 7% 이상이 7.5% 한국 국민연금공단이 35만 주, 한국서울케미칼이 210만 주에서 45%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자, 그리고 종속회사 애들은 테이펙스 일렉트로닉 솔루션, 테이펙스 테크놀로지, 선전 이게 있는 중국과 말레이시아에 있는 판매업을 하고 있는 100% 지분을 가지고 있다. 뭐 종속 회사들의 지분 자산 12억짜리, 선전 같은 경우는 28억짜리, 뭐 큰 덩어리가 별로 안 크니까 패스. 자, 그리고 국내 매출, 중국 매출 이렇게 있는데, 국내 매출이 작년에 855억 올릴 때 올해 지금 3분기까지 741억, 그리고 중국 매출 작년에 222억 올릴 때 올해는 277억, 올해는 3분기까지인데도 벌써 중국 매출이 작년을 뛰어넘었다. 그리고 기타 매출 작년 166억일 때 지금 153억, 그래서 작년 1187억일 때 3분기만 했는데도 지금 1107억이다. 1107억, 1104억 이렇게 됐다. 그리고 부채 총 차입금, 총 빌린 게 175억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현금성 자산이 65억이니까 65억을 빼면 순부채가 110억이 남는데, 자본 대비 부채율은 부채 나누기 자본을 하면은 부채율이 나오고, 부채 조달 비율은 순부채에서 나누기 자본 총계를 해서 8.6%라는 말이겠지. 자, 환위험, 신용위험에 따른 노출 정보, 신용위험 이렇게 그 환경이 어렵고 돈을 빨리빨리 갚아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네가 굴릴 수 있는 거, 네가 가지고 있는 돈은 현금성 자산이 65억, 단기금융상품 190억, 매출채권 받을 돈이지 일해주고 229억, 이렇게 해서 총 507억 정도는 우리가 받을 게 있다. 자, 그러면 줄 건 얼마 있냐? 줄 건 아직 내가 안 날렸네. 자, 장부금액과 공정가치금액 아까 전에 봤던, 자, 그럼 줄 거는, 금융부채는 뭐 외상값, 그리고 사채 이자 쓰면서 쓰는 거 차입금 이런 것들 합치니까 외상값 158억, 사채, 회사채, 뭐 회사에다가 뭐 은행에다가 이자를 얼마씩 주고 빌리는 거, 장기성으로 빌리는 것들, 이런 것들 해가 334억 이렇게 돼 있다. 금융이익, 금융이익 요거는 금융비용은 판매 고갈 때 들어갈게. 매출채권, 금융이익, 금융비용.
금융이익 요거는 그냥 들어가면 파생 상품 평가이 10억이라 하는데 뒤에도 한번 나오고 싶은데 요거는 내가 설명하기 좀 어렵다. 이거 어렵다. 파생 상품 평가 이익인데 이게 어떻게 개념을 잡아야 될지 애매하니까 패스. 금융 비용의 범주, 금융 비용 뭐 이자 비용 뭐 이런 거 있잖아. 이거 어딨노 이거. 요거 뭐고 현금성 자산 말고 외상값과 뭐 리스 부채 이런 것들 돈 빌린 거 사채 이런 거에 대한 금융 비용이라는 거는 거지. 금융 비용 그 이자 비용 2억 6천 나가고 뭐 2억 6천밖에 없네. 파생 상품 1억 정도 해가지고 요렇게 돼 있다. 매출 채권 기타 채권은 받을 건이지. 211억 매출 채권 210억 매출 채권이 얘들이 한 3개월 안에 94%인가 하여튼 90% 이상이 3개월 안에 회수가 되고 기간은 한 대손 그렇지 3개월 안에 회수가 되고 그거 뭐고 그 대손 충당금 설정률이 못 받는 거 설정률이 한 2, 3%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거 이거를 현금이라 보면 되지. 자, 미연체되는 게 210억 총 214억 중에 211억을 받는다는 거지. 60일 미만으로 미연체. 자, 또 뭐 있노? 그리고 재고자산은 상품이 전기 말엔 24억인데 37억 증가했고 제품도 27억에서 40억 증가했고 상품과 제품의 차이는 상품은 바로 상품화를 시킬 수 있는 거 바로 가져와서 바로 팔 수 있는 걸 상품이라고 그러고 제품은 직접 만드는 거라고 보면 되지. 자, 제공품을 만들고 있는 거 14억에서 24억으로 증가 재료 28억에서 58억 여기가 한 30억 증가했네. 그리고 미착품은 아직 도착하지 못한 거 총해서 111억이던 재고가 지금은 179억이 된다. 얘들의 재고 같은 경우는 뭐 상하고 유통기한이 짧고 이런 건 아니잖아, 맞지? 부피가 그렇게 많이 차지하는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얘들의 재고는 뭐 전자재료 혹은 소비재 이런 것들은 내수는 꼬박꼬박 소모가 되니까 미리 만들어 놓을 수는 있다고 하지만 전자재료 쪽 같은 경우는 원재료 값이 어떻게 펑펑 뛰고 이럴 수 있으니까 미리미리 재고 차원에서 준비해 두는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데 얘들이 현금이나 이런 것들이 잘 회전이 안 되는 상황에서 재고를 많이 쌓아뒀다 그러면 문제가 될 수 있지만 평상시에도 그 돈도 잘 받고 꼬박꼬박 물건 판 거에 대해서 회전도 잘 되고 이러는 가운데서 재고를 늘렸다는 거는 뭐 그렇게 큰 걱정할 수준이 되진 않겠지, 맞지? 평상시보다 갑자기 왜 그러니까 평상시에 착실하게 잘 했어. 돈도 잘 관리하고 했는데 이번에는 돈 좀 더 많이 필요하대. 뭐 때문에 굳이 안 물어봐도 평상시 잘했기 때문에 신뢰도가 있다는 말이지. 얘들의 외상값 받는 거, 외상값 주는 거나 혹은 내가 물건을 팔고 돈 받는 거나 이런 것들이 거의 뭐 회수율이 6개월 안에 다 들어오고 하니 그런 것들을 봤을 때 갑자기 지금 재고를 쌓아둔다고 해가지고 쟤들 돈 띵 까먹으려고 재고를 쌓아두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단 말이지. 자, 연결실체는 고부가가치 상품 중심의 사업 재편을 통해 경영 효율화 극대화를 통해 인천광역 부평 소재 토지 매각을 추진, 토지를 팔았단 말이지. 당분기 토지 처분 금액은 28억치 팔았다. 매각 예정 자산이 28억 있다. 그래서 현금 유익액은 36억이다. 28억 팔았는데 36억이 왜 들어와? 처분이라는 현금 유익이 신기하네. 유형자산. 그러니까 유형자산이 요번에 구축물 굴뚝, 다리 막 이런 거 1,400만 원치 썼고 기계장치에 2억치 썼고 차량 운반 1억 3천 기타 유형자산이 2억 썼고 건설 중인 자산이 99억이다. 요번에 그래서 총 103억의 유형자산 눈에 보이는 데다가 103억을 투자를 했다. 요게 가장 큰 투자라고 볼 수 있지. 눈에 보이는 데 투자를 하니까. 무형자산은 요번에 기타 무형자산이 2,600만 원 투자했다. 특별한 게 없잖아, 맞지? 유형 건설 중인 자산의 99억 쓰는 게 크다. 자, 차입금 및 사채 구성 내용. 사채 비유동 장기성이란 말이지. 153억의 사채를 썼다. 사채가 역외 고정금리 부채권. 역외 무슨 외 바깥쪽에 금리를 딱 정해놓고 부채권 줘야 되는 갚아야 된 권리. 요 채권은 받을 건데 빌려준 사람 입장에서 이게 금액이겠지, 맞지? 1.87%에 154억. 2021년 7월에 빌렸고 7월에 갚아야 되는 153억. 요거 이자를 1.87 해마다 주는 거고 최종
기간 동안에는 요거를 갚아야 되겠지. 여기에서 요게 채권이 아니라 CB나 BW가 되면은 요게 154억치 빌려왔는데 154억치 주식을 바꿔서 가져가는 그런 신주인승고 부사채 혹은 전환사채 혹은 교환사채 이런 거하고는 요거는 다르다. 왜? 요거는 그냥 채권 이자만 받는 채권이니까 은행에서 땡기는. 자, 사채 명칭 테이펙스 픽스 뭐 이렇게 돼 있는 발행 금액은 1,300만 불. 자, 이렇게 돼 있다. 자, 파생 상품 근데 고정금리 부사채와 환율 및 이자율 변동으로 인한 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신한은행하고 통화사업 계약을 체결하였고 통화사업 계약 관련해서 당사는 당분기 파생 상품 거래 손실을 1억, 파생 상품 평가 이익을 10억 정도를 인식하였다. 그러니까 고정금리 사채의 환율 및 요게 달러로 빌렸으니까 1,300만 달러로 빌렸으니까 이자율, 환율 이런 것도 위험을 좀 회피하기 위해서 통화사업을 계약을 체결했고 그런 것과 관련돼서 파생상품 거래 손실, 파생상품 평가이익 아까 전에 봤잖아. 이거 어려운 거 내가 개념 잡기 어렵다는 거 맞지? 그거 어딨나? 파생상품 거래 손실 어딨노? 파생상품 거래 손실 파생상품 평가이익 10억짜리 1억짜리 나가는 거 요거 요게 있다. 금융이익, 금융손실, 발생상품 평가이익 요게 1,300만 불을 땡겨올 때 환율이나 이자율에 대해서 그거 뭐렇게 해야 되나 이거 그 설명이 어렵다니까. 맞지? 뭔 말인지 알겠지? 인식이 그 회계상에서는 그렇게 수익과 손실로 인식했다. 기타 유동부채 패스하고 자 사회 적립자산은 회사에서 나중에 줄 돈, 사회 적립자산 이게 필요한 게 만들었던 취지라고 해야 되나? 퇴직금 같은 경우는 회사에서 직원이 근무하다가 추후에 1년, 뭐 2년, 3년, 10년 뭐 그 사람이 퇴직을 해야 퇴직금을 주는 거니까 그렇지만 그 사람이 퇴직할 거를 대비해서 꼬박꼬박 쌓아두는 돈이 있거든. 근데 그 돈은 회계상에서는 잡힐 수는 있어도 지금 당장 없어도 상관없고 그때 퇴직할 때만 주면 되잖아. 맞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장난칠 수 있다는 거지. 왜? 메카닉처럼 하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이런 걸로 넣었다 뺐다 하면서 장난칠 수도 있다. 그래서 그런 걸 장난치지 말라고 해가지고 이런 돈이나 퇴직금이나 이런 거는 사회에 적립해서 자산으로 굴려라. 그래서 사회 적립자산. 그래서 이걸 지금으로서는 제 능력 뭔 소리야? 시리. 그래. 사회에 적립해서 굴리는 돈. 보통 이런 돈은 안전한 자산에다가 투자하는 채권이나 뭐 은행 이런 데다가 그냥 넣어놓는 그렇게. 자, 사회적 적립자산 구성 내역은 한 2억, 정기예금으로 2억 8천, 현금성 자산으로 2억 5천. 얘들 얼마 안 되네. 5억 4천밖에 안 되네. 자, 이렇게 돼 있다. 점고 충당 부채 필요 없고 과거 주총 결의에 의해서 자사주 취득으로 인한 금액 449억의 보통주 280만 주를 이익 소각하였다. 과거 주총 결의라고 해봐야 얘들이 그때는 법인인 상태이고 그때는 상장되지 않았을 때거든. 상장되지 않았을 때니까 자기들만 주식 지분을 49%씩 가지고 있으니까 저들만 굉장히 큰 이익이라서 뭐 주식을 뭐 자사주를 소각하든 말든 신경도 쓸 필요도 없는 거고 중요한 거는 이제 주식회사로 주식회사란다. 상장을 하다 보니까 지금부터 주식 소각을 하면은 칭찬해주고 칭찬 안 해주면 그렇지라고 보면 된다. 당분기 말 보통주 발행 주식의 액면 총액 연결 재무상태표 보통주 자본금이 일치하지 아니하다. 그럴 수 있지. 또 뭐 있노? 기타 자본 이익잉여금 안에 법정 적립금 자본금의 50%까지 쌓아둘 수 있고 임의적립금은 회사 임의로 쌓아둘 수 있는 금액인데 요거는 2,100만 원 있고 미처분 이익잉여금 처분하지 못한 이익에 남는 돈 그게 정기말 333억에서 와 123억이나 올랐나 456억으로 됐다. 여기서 배당이 나간다. 여기서 배당이 쏙 나간다. 배당금은 요번에 배당 100% 500원씩 줬고 470만 주를 500원 곱하면 23억 정도를 배당금으로 썼다. 자, 배당금으로 썼다. 자, 주당 이익 EPS라고 하지. EPS는 순이익에서 나누기 주식수를 하면 나온다. 자, 희석 주당 순이익은 이제 나중에 뭐 사채나 혹은 스톡 옵션을 발행해서 주식이 들어올 것까지 감안해서 들어올 수 있는 주식수까지
감안해서 477만 주제. 요 바로 477만 주고 471만 주잖아요. 이어서 5만 3천 주 정도가 더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소리지. 그래서 그것까지 합치니까 3,129. 그러니까 이제 주식수가 뭐 유상증자를 하든 무상 그거 뭐또뭐 자본을 삼자 배정 뭐 주주 배정을 해가지고 주식수가 불어난다 하더라도 전체 주식수의 뭐 1% 불어났다, 2% 불어났다, 아니면 전체 주식수의 한 30%를 신규 자본으로 땡겼다 그러면 주식수가 30%만큼 더 불어난다는 소리지만 1% 정도 땡겨왔다 그러는 거는 무시해야 되는 거지. 1%가 전 매출이나 이런 거에 차이할 거는 미비하잖아. 매수 선택권이란 말은 스톡 옵션 행사 가격은 15,679원이고 요게 행사 가격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빼면 액면가는 자본금으로 쌓이고 발행가는 발행가에서 액면가를 뺀 나머지 금액 곱하기 주식수는 어디 써인다? 자본잉여금을 쓴다. 부여일부터 2년 동안 근무한 용역을 제공하고 부여일 직전 사업연도 영업이익 대비 3년간 연평균 성장 목표 달성에 이제 2년 동안 근무해야 되고 그 사업연도 영업 대비 3년간 연평균 성장률을 목표 달성해야 되고 따라서 그 주식 선택권을 주는 게 아니고 공짜로 주는 게 아니고 선택권이라고 하죠. 주식을 살 수 있는 선택권, 스톡 옵션. 주식을 살 수 있는 우리가 15,650원에 살 수 있는 지금 7만 원 아닐까 얘들 주식 7만 얼마일 거야. 7만 얼마인데 15,690원에 살 수 있는 670원에 살 수 있는 권한을 주고 주식 매수 선택권의 계약 만기는 6년 동안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 현금으로 결제되지 않는다. 이건 뭔 말인지 모르겠다. 이게 이래 됐으면 또 중간에 퇴사하고 그럴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것도 항목이 있지. 중간에 퇴사할 때는 회사한테 그대로 반납해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것들이 있다. 그러니까 기간을 지나야지 자기 걸로 인정된다. 자, 판매비 관리비. 판매비 관리비는 전자공시 사업설명 요거 어디야? 손익계산서 할 때 짚도록 할게요. 포괄 손익계산서는 입으로